뭔가 이상하다. 그녀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지금은 멈출 기미가 없었죠. 진우는 조용히 백구를 달래보려 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전에 없이 날카롭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사람을 잘 따르던 백구였기에 이 반응은 쉽게 넘길 수 없었어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천천히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났고 진우는 그 순간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고 낙엽은 마당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하얀 털뭉치 백구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죠. 오늘도 시작이구나. 진우는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살의 검사가 되어 60이 되어서야 은퇴한 그에게 지난 10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의문의 사고로 떠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가 머리를 들어 진우를 바라봤어요. 일어났구나. 산책할까? 백구의 꼬리가 이불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의 하루는 항상 백구와의 산책으로 시작됐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이것이 그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들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유진이 데려갈게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경찰이 된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니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연애 얘기를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이제야 마음을 열었나 봅니다. 백구야, 오늘 손님이 올 거래. 민석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대. 백구는 진우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우는 오랜만에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비할 것이 많았죠. 장을 봐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진우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오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검사 시절에는 항상 바빠서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죠. 저녁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아빠, 오랜만이에요.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고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 검사님. 유진이라고 합니다. 민석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첫인상에 놀랐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민석이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백구가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놀랐어요. 백구는 평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했거든요. 백구야, 왜 그래? 손님인데. 백구는 유진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특히 유진의 가방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진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해요.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데.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제 향수 냄새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동물들이 가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민석이 백구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백구가 저렇게 구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식사를 준비했어요. 앉아요. 진우는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유진은 젓가락질이 능숙했고 진우에게 음식을 정성스레 골라주었어요. 검사님, 이거 드세요. 민석 오빠가 아버님이 소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골랐어요. 유진의 배려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백구의 이상한 반응이 걸렸어요. 30년 검사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진우는 몰래 다른 방에 가두어둔 백구를 확인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백구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예전에 다뤘던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감은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돌아오니 유진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진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백구는 결코 이유 없이 짖지 않았거든요. 유진의 첫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진은 거의 매일 진우의 집을 찾아왔어요. 오늘도 그녀는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만든 불고기예요. 민석 오빠가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유진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 같았어요.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돕고 심지어 진우의 건강까지 챙겼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참, 이 차도 마셔보세요. 숙면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유진이 건넨 차를 마신 후 진우는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몸 전체에 힘이 빠졌죠. 괜찮으세요, 아버님? 유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상하네. 백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진우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진우의 마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벌써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석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6개월 됐어요. 그동안 말 안 했던 거예요. 유진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빠,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진우의 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30년 검사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너무 완벽한 것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아빠는 왜 항상 의심부터 해요? 검사 은퇴했으면 그런 습관도 버려야죠. 진우는 가슴이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석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아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백구를 보호소에 보내면 어떨까요? 유진이가 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구는 10년 동안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건 안 돼. 백구는 우리 가족이야. 민석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빠는 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행복보다. 그 말에 진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돌아간 후 진우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은퇴 전 다뤘던 사건 파일들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백구야. 진우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을 찾아보았어요. 갑자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다뤘던 효녀 사기 사건. 범죄자들은 노인에게 접근해 완벽한 자녀나 예비 며느리 사위 행세를 했었죠. 그들은 노인의 신뢰를 얻은 후
약을 타서 정신을 흐리게 한 뒤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유진이 준 차를 마신 후 느꼈던 증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내보내자는 민석의 제안. 백구는 언제나 위험을 감지하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설마. 진우는 유진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진우는 오랜 동료였던 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도움이 필요해. 한 여자의 신원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 또 수사하는 거냐?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 민석이가 위험할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진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진우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습관이 되어버린 메모하기. 그는 유진에 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생일, 출신 지역, 직업, 그리고 민석에게 들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어.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그의 발치에 앉아 함께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유진에 대해 민석이 말한 정보는 구체적인 것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표면적이었죠. 정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우야, 내가 말한 여자 조사해봤어. 뭔가 이상해. 진우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어떤 점이? 우선, 그녀가 말한 대학에 그런 이름의 학생이 없었어. 그리고 주소지도 확인해봤는데 최근에 이사 온 흔적이 있어. 6개월 전쯤. 진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이 유진을 만났다는 시점과 일치했어요. 더 깊이 파볼게. 그런데 조심해. 진우야. 이 여자, 단순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이 사실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유진이 가져온 음식과 차 샘플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유진은 또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건강 보조제를 가져왔어요. 면역력에 좋대요.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고마워. 근데 요즘 민석이 괜찮니?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야. 유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진우가 상상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민석 오빠는 항상 결단력이 강했잖아요.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유진이 건넨 보조제를 받으며 진우는 손을 살짝 떨게 했습니다. 실수인 척 보조제 병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미안해. 요즘 손이 말을 안 들어. 유진이 재빨리 병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그녀의 가방을 힐끗 보았어요. 가방 안에 여러 개의 약병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유진이 돌아간 후 진우는 그녀가 가져온 보조제를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이거 성분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다음 날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빠, 유진이가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해요.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실망감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아. 민석아, 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아빠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진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유진이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었다니.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민석아, 내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내게 말한 것들 모두 확인해봤니? 그녀의 과거, 가족, 직업.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아빠! 왜 자꾸 유진이를 의심해요? 아빠가 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증거 찾고 그래서 엄마도 힘들어했다고. 진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를 언급한 말에 숨이 막혔어요. 민석은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어요. 진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백구야,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지. 그날 밤 정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진우야, 그 보조제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혼란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이야.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그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 유진의 진짜 이름은 임수아야. 5년 전 내가 기소했던 효녀 사기단의 일원이었어. 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복수?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정현수가 가져온 서류 더미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임수아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그를 노려보는 듯 했어요. 분명 유진이었습니다. 단지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달랐을 뿐이었죠. 틀림없어, 바로 이 여자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5년 전 그가 직접 기소했던 효녀 사기단 사건. 당시 주범은 체포됐지만 공범 중 한 명인 임수아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었죠. 수아는 주범의 동생이었어. 내가 그녀의 오빠를 감옥에 보냈고 그 오빠는 얼마 전 교도소에서 자살했어. 정현수의 말에 진우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복수?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철저한 복수였어요. 그녀의 패턴을 봐. 노인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고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정신을 흐리게 한 뒤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야. 하지만 이번엔 복수라는 동기가 더해진 거지.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는 민석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을 함정에 밀어넣은 거였죠. 민석이는 그저 그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한 통로였던 거야. 진우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그를 덮쳤어요.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런 증거로는 민석이를 설득할 수 없을 거야. 그 아이는 완전히 임수아에게 홀려 있어. 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조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진우의 머릿속에 백구가 유진의 가방에 보였던 강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백구가 계속 그녀의 가방을 경계했어. 뭔가 있을 거야. 진우는 서둘러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민석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한 진우는 멀리서 민석과 임수아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수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차 안에 숨어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진우는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부감이 가득했어요. 아빠, 제발 유진이 얘기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간절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여자친구의 진짜 이름은 임수아야. 5년 전 내가 기소한 사기범의 동생이라고.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또 시작이네요. 아빠, 이젠 정말 도가 지나쳐요. 아빠가 치매 초기라는 유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수아는 이미 민석의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어요. 증거가 있어. 그녀가 내게 준 약, 내게 준 차. 모두 분석했어. 미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었어. 민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유진이는 내일 우리 집에서 약혼식 준비 모임을 할 거예요. 아빠도 오세요. 하지만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민석은 돌아서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백구가 그의 곁을 지켰어요. 민석이를 어떻게든 구해야 해, 백구야.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검사 시절 사용하던 것이었죠. 그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아야 할 때야. 진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임수아가 모임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것은 기회였어요. 수아의 가방,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정현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약혼식 준비 모임 날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백구를 쓰다듬으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백구야. 백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백구의 목줄을 잡았어요. 오늘은 백구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맹이자 증인이었으니까요. 민석의 아파트로 가는 길, 진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석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임수아는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진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정말 기뻐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걔를 왜 데려오셨어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백구가 너무 불안해해서 곧 데려갈게요.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아빠, 약속 안 지켰네요. 백구는 왜 데려왔어요? 진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분노와 실망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깐만 있다. 데려갈게. 백구도 가족인데. 내 중요한 날에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우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계속 임수아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특히 그녀의 큰 핸드백에 집중했습니다. 진우도 그 가방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수아가 항상 그 가방을 곁에 두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임수아는 모두에게 음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에게 다가와 특별한 차를 건넸어요. 아버님을 위한 특별한 차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임수아가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화분에 버렸습니다. 백구야, 기회를 잘 봐야 해. 진우는 백구의 귀에 속삭였어요. 백구는 영리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임수아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진우는 백구와 함께 조심스럽게 방 구석으로 움직였어요. 임수아의 핸드백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였어요. 가자. 백구야. 백구가 천천히 핸드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하게 임수아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 백구가 좀 불안해해서 데리고 있었어요. 임수아의 눈에 의심이 번쩍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흘끗 보았습니다. 민석 씨, 잠시만요. 임수아의 목소리에 민석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임수아는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이 계속 제 가방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민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백구는 임수아의 가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너무 빨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 안 돼! 민석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구가 임수아의 핸드백을 물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작은 약병들, 여러 개의 신분증, 위조된 서류들이 방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야? 임수아의 얼굴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예비 며느리의 미소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으시네요. 박 검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임수아, 이제 그만해요. 당신의 정체는 다 드러났어요. 민석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임수아라고? 무슨 소리야? 임수아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냉정함이 깃들었어요. 그래요. 내 이름은 임수아예요. 당신 아버지가 5년 전에 내 오빠를 감옥에 보냈죠. 오빠는 결국 거기서 자살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야? 이런 약들은 왜? 임수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서서히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어요. 당신 어떻게? 임수아는 갑자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문 앞을 가로막았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임수아 씨,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요. 임수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비키세요! 임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진우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민석이 천천히 임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유진 아니, 임수아 씨, 칼을 내려놓아요. 임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그 순간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임수아의 발치에 다가갔습니다. 임수아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민석이 재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후 정현수와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임수아는 조용히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끝났어요. 임수아 씨.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임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경찰차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진우는 그저 묵묵히 바라봤어요. 끝났습니다. 마침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갔어요. 사건 다음 날 진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수아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어요. 백구가 다가와 진우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백구의 충성심이 가족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밤을 새운 듯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아들을 소파로 이끌었어요.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민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아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석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도 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빠를 치매, 환자 취급까지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현수였어요. 진우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진우야. 조사 결과가 나왔어. 정현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임수아는 지난 2년간 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어. 모두 당신처럼 검찰 또는 경찰 출신이었지. 그중 한 분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셨어. 진우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예요. 민석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 임수아의 가방에서 재수 씨에 관한 자료들이 나왔어.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 사고는 늘 그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무슨 뜻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임수아의 오빠. 그러니까 내가 기소했던 그 사기꾼이 재수 씨의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 지금까지 묻혀있던 진술이야. 온 방안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 그 빈틈이 이제야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계속 조사할 거야. 진실을 밝혀낼게. 전화를 끊은 후 진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엄마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구나. 민석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똑바로 앉았어요. 제가 찾아낼게요. 엄마의 진실을. 제가 경찰이잖아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있었군요.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 머리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임수아의 계획에 완전히 넘어갔을 거야. 민석이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놀라운 녀석이에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일주일 후 진우와 민석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백구는 그들 앞에서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빠, 제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그동안 엄마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백구가 돌아와 두 사람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을 것 같네. 저녁 노을이 세 가족의 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어요. 진우의 마음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사건은 아직 미해결이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진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백구가 낮게 울며 진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진우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상처는 있지만 그들은 이제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자. 민석아. 네, 아빠, 함께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니까요.